자, 이제 원의 성질을 할 텐데 지난 시간에 1, 2, 성질은 말씀을 드렸어요. 네. 뭔가 직선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뭔가 직선 부분의 문제는 큰 어려움 없이 모두 피타고라스 정리. 민기야, 준우야, 죽었냐? 야, 죽지 마. 수업 시간에. 그래서 뭔가 직선 부분은 큰 어려움은 없어요. 원주각 들어가기 전에 원의 성질 부분에서는 여전히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하고요. 기본적으로 기초 이론 반드시 원의 중심에서 내린 근은 현을 이등분한다. 거리가 같다면 현의 길이는 같다. 접선은 동일하다. 이것만 가지고 문제는 다 풀립니다. 오히려 갖고 계셔야 될 건 피타고라스 정리 그리고 삼각비의 비율만 머릿속에 박아 넣으세요. 나머지는 다 해결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번을 강조드리지만 새로운 단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새로운 단원 들어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기초 이론들만 잘 기억을 해라. 들어갈 성질은 크게 없다. 첫째, 원의 현을 향해서 원의 중심에서 내리근선은 반드시 그 현을 수직 2등분한다가 첫 번째 성질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원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뭐니까? 반지름이 동일한 거니까. 반지름이 동일한 상태에서 빗변이 같은 두 직각삼각형에 되는 거죠. 빗변이 같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고요. 직각삼각형에서 여기 한 변을 같이 쓰고 있으니 두 삼각형은 RHS 합동이 될 것이고 그러므로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같다. 증명 문제, 빈칸 채우기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요 놈을 물어볼 겁니다. 놈의 합동 조건이 무엇인가를 물어볼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원에서 만약에 거리가 같은 현이 존재한다면 이거죠. 원에서 거리가 같은 현이 존재한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그으면은 죄다 합동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의 거리는 동일하다. 이것은 가역적으로 표현이 가능하다. 어떻게? 현의 길이가 같다면 원의 중심까지 거리가 같다. 이 둘은 서로 역으로 설명해도 상관이 없다. 또 하나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54페이지에 나오는 게 원의 접선에서 원밖에 한 점으로 내리근 두 접선이 존재하는데 이때 두 접선의 길이는 동일해야 된다. 왜? 접선이란 건 반드시 원의 중심에서 접점까지 수직으로 가게 되고요. 이때 요 선을 딱 긋는 순간 당연히 반지름은 동일하며 빗변의 길이가 같은 두 직각삼각형 또 다른 현의 길이 같으니까 RHS로 요 길이마저 동일해진다. 또한 지금 눈에 보이는 요 사각형이 있는데 사각형의 내각의 합은 반드시 360도여야 하고 여기서 90도를 써먹었으니 요 두 각의 합은 반드시 180도가 되어야 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내저번 이론은 알고 계시니까 생략할 거고요. 마지막에 이제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인데 원이 있고 요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을 그었을 때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겼지만 이렇게 그었을 때 당연히 요 길이 요 접점이라고 했을 때 요 길이는 동일할 거고 요 길이도 같을 거고 요 길이도 같을 거고 요 길이도 같으니
자, x, x, y, y, z, z, a, a라고 봤을 때 x 플러스 a 플러스 y 플러스 z, x 플러스 a 플러스 y 플러스 z이므로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에 마주보는 두 쌍의 대변의 합은 반드시 일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 성질들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성질들이 아니고 뭔가 직선의 문제들은 그렇게 어렵게 보지 않습니다. 되게 단순하게 출제되니까 너무 긴장할 필요 없어요. 원주각이 어렵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 원주각은 원주의 같은 원주각을 찾아내기 위해서 보조선 긋는 게 힘든 거지 사실 거기서도 그렇게 특별한 이론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원과 직선부터 깔끔하게 처리를 해보자. 56페이지 있습니다. 56페이지가 있는데 먼저 292번 볼게요. 292번은 원 그리고 동일한 중심의 또 다른 원이 있어요. 여기에 쭉 선을 그어서 얘가 바깥쪽은 24 안쪽은 14라고 줬습니다. AC의 길이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는데 동일한 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쭉 반을 가려면 여기는 수직이 되고 그렇죠? 수직은 얘를 2등분해야 됩니다. 이쪽은 12여야 하고 여기는 10이어야 하니 12에서 7 빼면 5cm겠죠. 그렇죠? 단순해요. 문제들이 정말 단순합니다. 어렵게 보시면 안 돼요. 매우 단순하게 끌고 갑니다. 문제는 항상 지가 어려워봤자지. 295번 상이라고 나왔지만 허무하게 끝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원 295번입니다. 여기에서는 현 A, B를 18cm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원의 반지름이 15cm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 ABP의 넓이가 최대일 때 그 넓이가 뭐냐? 즉 P가 동점이라는 거죠. 저거 위를 움직일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삼각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삼각형이란 건 삼각형의 넓이는 뭡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과 높이만의 함수예요. 그쵸? 그러면 P가 움직인다는 것은 AB가 고정이니까 얘 자체를 그냥 고정으로 만들어 누구로? 밑변으로 만들어 놓자. 그러면 이 삼각형 A, B, P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18 곱하기 높이를 H로 봤을 때 H로 나올 겁니다. 높이 H는 계속 변하는데 당연히 최대가 된다는 건 높이가 가장 커지는 거고 그 순간이 언제냐면 요 순간이다라는 거죠. 요 순간이어야만 가장 높이 올라간 순간이죠. 그렇죠? 원단원이지만 제가 모든 이론은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나온다 그런 이유는 이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여기 15예요. 그럼 얘가 뭐냐는 거야. 얘가 자 원에서 가장 중요한 성질은 반지름은 항상 일정하다. 그리고 원의 중심에서 현을 향해 내리는 것은 2등분한다. 그렇죠? 그러니 15의 제곱 225 마이너스 81 하면은 144 여기는 10이겠네요. 그럼 높이가 뭐가 되는 거야? 곱하기 12 플러스 15 27이다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18 곱하기 27 넓이 243이다 라고 봅니다. 풀이의 해법은 어디에 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있다. 원이라서 특별한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계속 그 얘기했어요.
2학년, 3학년 2학기는 통계 빼고는 계속 피타고라스 정리의 확장판이다라고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계속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이상하게 손을 그은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당황하지 말고 봐야 돼. 그리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어느 쪽 삼각형으로 정의해서 문제를 진행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주셔야 돼요. 먼저 볼게. 이제 298번 한번 먼저 볼게요. 원이 있는데 요렇게, 그리고 여기에 수직으로 원의 중심을 지나고 있고, 여기가 6, 여기가 12 이렇게 나왔습니다. 현 A, B의 길이는 무엇이냐? 계속 강조드려요. 원이 나오면 보셔야 될 건 반지름입니다. 반지름. 보조선을 그는다면 항상 반지름을 기준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시면 따로 보여줬지만 사실상 뭐예요? 6 플러스 12, 이놈의 지름이 18이라는 거니까 반지름은 9겠죠. 그럼 여기도 9가 되죠. 그럼 여기는 3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9, 9, 81 마이너스 9 해서 72, 즉 요 길이가 루트 72, 6루트 2니까요. 요 길이가 6루트 2가 되니까 그놈의 2배 12루트 2가 AB의 길이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번 단원에서 배운 이론은 딱 한 번 쓰였어요. 지름에서 내리는 것은 2등분한다 한 번 쓰인 거야. 알겠죠? 이 문제 못 푸니까 원과 직선 이론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지. 원과 직선 이론 쭉 보셨을 때 그때 피타고라스라는 말 단 한마디도 안 나와요. 풀이의 해법은 피타고라스에 있다는 거야. 없는 거 찾으시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이 배운 내용은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러면 풀이 해법이 거의 다 아래쪽에 있어요. 지금 고등대수 배우는 애들, 저한테 고등대수 배우는 애들 지난 시간에 지수로그 함수 하는데 지수로그 함수하는데 지수로그 함수 이론 안 써요. 거의 다 기본 함수 이론, 공통수학 1에서 또는 도형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다 거기서 끌고 와야 돼요. 근데 문제 못 풀었다고? 지수함수 로그 이론만 기립답한다? 안 풀려 계속. 그럼 어떻게 된다고? 아, 나 수학 못한다가 된다. 그렇게 되면 끝이야. 알겠지? 그렇게 되면 끝이야. 아, 나 수학 못한다고 머리가 가는 순간 끝나요. 수학은 거기서. 수학만 끝나? 대학도 끝나. 꼭 고등학생들이 수학 더럽게 하기 싫어하는 애들이 꼭 어디서 이상한 거 알아. 선생님 수학 안 해도 갈 수 있는 대학이 있대요. 그래, 수학 성적 빼고 대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내신에서 전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한 과목을 빼게 해준다거나 수능에서도 한 과목을 빼게 해주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학교들의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런 학교도 있어요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은 대학교가 있습니다. 나라야, 루터 대학교라고 들어봤나요? 루터 대학교라고 있어요. 루터 대학교, 기독교 쪽 대학교인데 루터 종교교육 그쪽 계통. 중원대학교라고 있어요. 중원대학교. 중원대학교 어디냐면 여러분 길 가다가 만난 적 있나요? 이런 사람? 얘기 좀 해요. 얼굴이 되게 좋아, 복이 많으셔 보이세요. 그 조상의 덕을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그분들, 그 사람들 돈으로 만들어진 대학교, 중원대학교. 대학교가 무슨 무협지에 나오는 기와집처럼 생겼어. 일명 중원 워터월드라고 앞에 거대한 수영장도 있어요. 특이한 대학교 많아요. 유원대학교도 유원대학교. 학교 로고가 이거야. 유원. 학교 로고가 이거다? 유원대학교. 거짓말같이 진짜 얘예요. 유원대학.
이런 대학교도 있어요. 이런 대학교들이 그래요. 과목을 빼줍니다. 자, 우리는 어느 대학교를 가야 될까? 적어도 여러분이 입시가 끝나고 대학교가 발표가 나고 처음 설날이 되었을 때 친척들이 축하한다 그러면서 세뱃돈을 듬뿍듬뿍 줄 수 있는 그런 대학교를 가야지. 끝났는데 설날 때 친척들 모이는데 엄마 나 그냥 안 갈래 하는 대학교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요. 뭐 좋은 대학교를 간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괜찮아요. 뭐 그저께 사형 받으신 분도 사형 구형 받으신 분도 뭐 서울대 나오셨는데 그러니까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고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대학교를 나오라는 건 그 이후의 삶이 편해져요. 편해집니다. 조금 편해요. 그러니까 스타트 라인이 조금 좋게 설정이 되는 거라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 300번 원이 있고 이거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원의 중심은 여기 있는데 중심에서 좀 빗나갔습니다. 중심에서 좀 빗나간 상태로 6, 8, 4, 12 이렇게 중심에서 빗나간 상태로 되어 있고요. 이 원의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넓이를 구해야 돼요. 자, 이제 이걸 어떻게 구하느냐? 잘 보세요.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쭉 나갔어. 그러면 여기는 6, 8 더하면 14니까 여기는 7이겠고요. 여기는 1이에요. 그렇죠? 여기도 이렇게 쭉 나갔어. 쭉 나갔어. 그러면 여기는 40인가 16이고 8, 4예요. 그쵸? 됐죠? 이제 우리의 목표인 반지름을 어떻게 알아봐요? 여기 8, 여기 1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싶은 반지름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그럼 뭐야? 직각삼각형이야. 그쵸? 직각삼각형. 8, 8에 64 플러스 1, 65 루트 65가 반지름이며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65파이가 넓이다라는 거죠. 해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피타고라스 정리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피타고라스 정리를 끌고 오셔야 돼요. 이번에 일부분 문제가 나오는데 자꾸 이제 일부분을 그려주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 착각해. 자, 여기서 예를 들어 이제 302번 문제를 보시면 자, 원의 일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렇게 해서 요 길이가 m, 두 길이가 같은 상태로 a, b가 24라고 돼 있습니다. 24라고 돼 있어요. 자, 이때 CM의 길이는 자칫 CM 구하라고 해가지고 저쪽을 미지수로 두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항상 원 하면 보셔야 될 성질은 원의 중심에서의 반지름이야. 알겠지? 원의 중심에서 뽑는 반지름이다. 그러면 여기가 R이에요. 그쵸? 저기가 R이다. 근데 반지름이 15라고 줬네요? 여기가 15예요. 그쵸? 여러분이 써야 될 직각삼각형이 이 그림 그려진 요 부분에서 그려지는 게 아니라고. 중심 민기야. 팔짱 풀어. 딱 자려고 하는 자세를 그렇게 잡고 있으면 당연히 졸립지. 15, 얘도 15. 이제 우리가 구할 곳이 x라면 여기는 15 마이너스 x. 얘는 12. 됐죠? 자, 그래서 구하는 겁니다. 15의 제곱은 125 마이너스 12의 제곱은 144가
15-x의 제곱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쵸? 81이 15-x의 제곱이니까 15-x는 9여야 되고 x는 당연히 6이다. CM의 길이는 6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쪼개진 부분, 남은 부분 이쪽이 아니라 아래쪽을 연상하셔서 직각삼각형을 그리셔야 돼요. 계속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건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자, 유형 4. 요거가 바뀐 건데 더 쉬워졌다. 매우 쉬워진 거다 이건. 역대급으로 쉬워지는 거야. 왜? 자, 원래 문제를 보면 여기서 306번 문제를 한번 보면 306번에 원이 원래 있었는데 요 원에 일부를 접어서 저걸 이쪽으로 접어놨다라는 거죠. 여기를 접어서 올렸다라는 거예요. 이때 여기가 12입니다. 그쵸?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하라 그러는데 잘 보시면 이 원의 반지름을 R로 보면 여기서 수직으로 내리고 여기는 R이 반으로 접혔으니까 2분의 1 R이지. 그치? 여기는 6이지. 그쵸?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해야겠죠. R의 제곱은 4분의 1 R의 제곱 플러스 36이다. 4분의 3 R의 제곱은 36이니 R의 제곱은 12 곱하기 48이다. 됐어요? 그러면 R은 뭐예요? R은 루트 48 4 루트 3이 반지름이 되죠. 근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역대급으로 쉽다라고 얘기하냐면 잘 보세요. 반지름이 R이면 얘는 반드시 2분의 1 R일 수밖에 없지. 그치? 허건아, R 2분의 1 R이야. 비율이 몇 대 몇이야? 1대 2지. 2대 1이지. 그럼 얘는 자동으로 루트 3. 2대 1 대 루트 3이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야. 이 문제는 아예.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 왜? 2대 1 대 루트 3이니까 얘는 루트 3분의 6이고 얘는 루트 3분의 12니까 3분의 12 루트 3 4 루트 3 그냥 이렇게 끌고 가시는 게 더 편해요. 접는 건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접히는 건 그냥 2대 1 대 루트 3짜리 문제야. 알겠어요? 선생님 풀이 과정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삼각비를 배운 상태로 원바 직선을 보거든? 그럼 배운 거 이용해야죠. 굳이? 왜? 여러분이 만약에 수행평가에서 이렇게 삼각비를 풀었다. 그래서 감점이다. 그거 선생님이 그렇게 감점시켜서 끌고 와. 아니 나한테 학교 전화번호를 알려줘. 선생님 이름이라. 개판 싸울 테니. 예전에도 많이 싸웠어. 근데 왜냐? 만약에 이 단원 이후에 삼각비를 배우는 거라면 끌고 와서는 안 돼. 규정상 선행이라서. 학교 규정상 선행은 써서 안 돼. 하다못해 여러분이 갑자기 선생님 저는 과구를 가야겠어요. 그래. 가자. 가서 시험 문제 보는데 선생님 과구를 준비하기 위해서 과구를 준비하기 위해서 솔직히 선행을 나가는 이유는 가서 일 잘하라고. 경시론 과거 입시 때 별 필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만 정시 문제를 보는 거는 시야 넓히라고. 시야가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라고. 근데 제가 지금 충분히 문제 보고 이론을 끄집어내라는 걸 해드리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그런 능력은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도 결국 필요한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로 왜 내가 그렇게 필요가 없어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다못해 과거 입시에서도 중등교육과정의 이상을 출제해서는 안 됩니다. 출제를 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갔다? 교육부에서 감사 들어가요. 그럼 감사 들어가면 뭐 어떻게 돼요? 감사 들어갔다? 실제로 그런 문제가 생겼다? 지적을 받는다? 그러면 심사에서 마이너스가 돼요. 즉 과거 자격을 뺏길 수도 있어요. 또는 학교 지원금이 삭감됩니다. 되게 위험한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에서 이렇게 문제를 푼다고 해서 문제 낼 건 없다. 다만 선생님들이 뭐라고 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여 풀어라라는 구두사항이 붙었다면은 이렇게 풀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내겠죠. 근데 그것조차도 선생님 삼각형이 피타고라스 정리인데요?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래서 단계별 서술형으로 되는 거야. 1단계 뭐 해라, 2단계 뭐 해라, 3단계 뭐 해라. 여기서는 1단계 반지름을 R로 지정하고 여기 두 길이를 R로 표현해라. 그럼 2분의 1 R. 2단계에서 이거를 이용한 식을 R을 구할 수 있는 식을 써라.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 식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러 그렇게 단계별로 내는 거예요. 왜냐? 자연으로 내버리면 선생님들이 채점하기가 너무 힘들어. 시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행히도 근데 여러분은 서술형에 맞닥뜨는 세대입니다. 이번 교육 개편안 때문에.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서술형은 살리는 게 맞긴 맞아. 이거는 뭐 교육 부분에서 진보든 보수든 서술형에 대한 평가는 중요하다. 애들이 그냥 답만 외우는 거. 교육적인 어떤 이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부분이 뒤집어질 가능성은 없어요. 사실 여러분 보통 이제 정권이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교육 입시 제도가 자꾸 손대거든. 근데 이번에 교육 입시 제도 저번 최종 개편안에서 나온 게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5등급제로 간다. 서술형을 강화한다. 그리고 수능을 뭘 봐요? 탐구를 공통과학, 공통사회를 보게 한다 했죠. 5등급제 안 바뀔 겁니다. 왜냐면 5등급제가 되는 이유는 필연적이에요. 인원이 너무 적어. 학령 인구가 너무 줄었어. 잘못하면 1등급이 안 나와. 지금 4% 가지고는 1등급이 안 나오는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등급, 왜 1등급이 안 나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1등급이 왜 안 나오냐면 예를 들면 100명 중에 100명 중에 4명이 1등이 100명 중에 4명이 100점을 맞았다. 그럼 이 4명이 1등급이 맞아요. 근데 100명 중에 5명이 100점을 맞았다. 5명이 2등급이 돼요. 그러니까 올려가지 못하고 내려가 버립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분 고등학교 내신 시험지 성적 좀 시험지 점수 보면 시험지에 뭐라고 써있어요? 점수들이 여러분 중학교 때는 3점, 4점, 5점이잖아. 고등학교 내신 시험지 보면 4.3점, 5.2점 어떻게든 차이 두려고. 그러니까 그건 안 바뀌어요. 5등급제. 서술형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보 쪽이나 보수 쪽이나 어쨌든 교육계에서는 서술형 강화해야 된다고 얘기해. 수능은 바뀔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공통과학, 공통사회만으로는 그렇게 공통과학, 공통사회를 시험 본다? 그럼 학생들이 물리나 이런 쪽에 대해서 약해지거든. 전반적으로. 물리, 뭐 심화 이런 그 심화적인 선택 그 탐구에서는 약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한테. 실제로 수능은 1년 단위로 바뀐 적도 많아요. 기하가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기하 빠졌어요. 딱 1년 동안만 빠졌어요. 기하 선택 과목에서. 빠졌다가 대학교에서 난리가 났죠. 야, 기하도 못하는 애들이 지금 공대 와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래, 그럼 다시 넣어줄게. 그거. 수능은 자주 바뀌어요. 이거는 바뀔 가능성이 있지만 서술형 중시 안 바뀝니다. 절대. 자, 여기도 문제를 보시면 참 편하게 볼 수 있는데 308번 문제에서